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처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드리면은 맨 왼쪽에 있는 동양 공부 이야기, 그다음에 공기업 직원으로 사는 길, 생산관리 운영 에센스, 명리학 고수전 네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동양 공부 이야기와 명리학 고수전은 이 동양 이야기, 즉 여기 물론 뭐 명리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양 그 학문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조각되겠습니다. 간단히 이 명리학 고수전 책을 설명을 하면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그 1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동양 이야기.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원인 고수학의 명리, 고수의 명리학. 세 번째는 이제 실전, 고수의 충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일부에 있는 일반적인 그 명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 두 번째는 명리학이나 동리학을 이용한 일반적인 어떻게 그런 사주학을 보는 건지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추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이 실지 사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이야기,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주 명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 근본적인 교재는 이 명리학 고수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에 같은 날은 없다랍니다. 흔히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많은 날을 살면서 같은 날 많지 않느냐, 천천히 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셀털과 같이 많은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기운은 다 다릅니다.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동양학적인 음양오행, 우행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나도 같은 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의에서도 쓰는 그러한 것이 똑같습니다. 음양오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수천 년간 내려온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동양인으로서 동양 쪽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그 동양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아두면 생활도 편리하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월, 일, 시에서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에 쓰여진 것처럼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간지를 가지고 네 연기둥,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둥을 정해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주가 아니어도 매일매일 연, 월, 일, 시가 네 가지 기둥으로 된 기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같은 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천간이 10개요 지지가 12개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 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2개가 남습니다. 2개 남으면 다시 갑, 술, 을, 해 이렇게 들어가서 돌면 60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60 갑자라 그러는데, 그러한 60년이 한번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환갑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환갑의 기운이 연, 월, 일, 시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60년 전에
같은 월, 같은 일, 같은 시일 태어난 사람이 똑같다고 한다면 사주라는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은 같아도 월, 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태양력과 태음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레고리오력이라고도 하지만 태양력은 1년에 365와 4분의 1, 태음력은 약 월 29.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양력이 정확해요? 태음력이 정확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태양력이 아니에요? 태음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태양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와 4분의 1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4년이 돌아가면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하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이고, 태음력은 29.5일이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 12개월 따지면 약 350일. 따라서 365에서 351이면 약 15일 보름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윤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선 일단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 태양력이 더 정확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태음력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써왔지만 달을 기준으로 썼지만 태음력은 지구와 달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간만의 조수차, 즉 밀물과 썰물의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태음력을 쓰는 겁니다. 양력은 간만의 조수차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은 하지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양에서 특히 사주에서는 절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절기력이 뭐냐? 절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과 태음력의 오차를 믹서해서 만들어낸 것이 절기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기력 그러면 24절기력을 얘기합니다. 절기입니다. 절은 매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개의 간지가 물론 시간도 되지만 5월도 됩니다.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유월, 수월, 해월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절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우리가 입춘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월의 매년의 그 기운이 바뀝니다. 우리가 물론 뭐 명리 쪽에서는 세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매년 돌아오는 해, 즉 올해 같은 기해년이고 내년에는 이제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세군이 바뀔 때가 바로 이 절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양학이나 명리학에서는 반드시 이 절기력을 써서 이러한 간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매일 연월일 물론 시간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시로 2시간씩 돌아가지만 매년 연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는 같은 날이 없습니다. 근데 숫자같이 많다고 해서 하루하루 그냥 허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에는 같은 날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기운의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혹자는 뭐 양력으로도 다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2019년 12월 뭐 29일 이러면은 별거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천지간에 주어진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숫자적인 어떠한 서술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 나오는 그러한 그 똑같은 날은 없다고 하는 것도 특히 우리가 이제 사주를 얘기할 때 연월 일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시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월 일시 즉 연은 60년이 되고 월은 12월이 되고 일은 60일이 되고 시는 12개의 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곱하면은 51만 8,400개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근데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그러니까 양의 기운, 여자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수가 같은 날, 같은 월, 같은 일, 같은 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운이 달라서 경우의 수는 약 100만 3만 6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100만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약 1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혹자는 그렇습니다. 아니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에 나왔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러프하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슨 이렇게 물론 정명론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딱 정해준 대로 똑같이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장소도 같을지언정 부모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이러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명하신 그 명리학자인 분이 뭐 환혼동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이제 복잡하고 일반적인 생활 우리 동양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동양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에 같은 날은 없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 절기에 의해서 농사도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던 것이 우리 이 절기력인데 이 절기력이라는 것은 24개입니다. 24개 중에서 12개가 절이고 12개가 기가 되겠습니다. 12개의 절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4등분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뭐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4개씩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소,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설에 의해서 이 지지의 월이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입춘이 있으면 입추가 있을 것이고 입추가 가지가 있으면 동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고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고 가지가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 뜨는 걸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춘분 해 길이와 밤 길이가 같다. 가지 해 길이가 가장 길다. 춘분 해 길이와 밤 길이가 같다. 동지 밤 길이가 제일 길고 해 길이가 가장 짧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절이라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도 구분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절기력에 의해서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절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 같은 날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세부적인 것은 명리학, 어수준을 참조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동양학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게, 즉 서양적인 게 과학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서양적인 게 과학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뭐 점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저는 동양학과를 정식 4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에서 과연 우리 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동양학적인 사상 또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명리학 고순을 핀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다 그러면은 내년이 이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경자년 그랬더니 이게 신지해네 신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은 목화토 금수입니다. 가을이 목, 병정이 화, 무기가 토, 병신이 금, 임기가 순대, 목은 청색, 화는 붉은색, 무기는 황토색, 병은 흰색, 임기는 흑색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경은 흰색이요 자는 지기 때문에 경자년은 흰지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또 상술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상술로 이용하든 뭐든 간에 잘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 지난 다음에 신축년이 옵니다. 그때는 당연히 흰소해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흥룡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까만색은 임계인데 임에서는 용임 뭡니까? 진 아닙니까? 임진년 이것을 흥룡이다 이렇게 해서 상술적으로 쓰는 게 있지만 물론 흥룡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나쁘다고는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흥룡의 기운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수의 기운과 이러한 진, 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전문적으로 가면 좀 더 설명이 복잡해졌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년에 경자년이네라고 했을 때의 것이 무엇인지 그럼 경자년은 그럼 또 언제 나오는 거야? 또 이렇게 새해는 언제 시작할까? 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 칼럼에 보면은 새해는 언제 시작할까? 도 있습니다. 과연 서기로 2020년 1월 1일이 새해다 그러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2020년 1월 1일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자년이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이 맞아? 이거입니다. 그러면 간주로 봤을 때는 또 다릅니다. 물론 뭐 동지가 경자년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는 또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게 동양학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하나만 픽스된 게 아니라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사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봤던 당사주라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쭉쭉쭉 개선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사주 보는 감명법이 나올 수도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사주 보는 것도 감명법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럼 제 책에도 사주 추명 실전법에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는 방법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단순 논리로 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생활에서도 필요하겠다, 실생활에서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양학과 명리학적인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고 또 특히 2부 쪽에 가게 되면 이 사주를 보는데 뭐를 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러한 추명 방법을 또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사주를 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전반적인 동양학적인 이야기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명리학 보수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명리학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 보시면 가장 궁금했던 사항, 잘 알지 못했던 사항,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나 뭐 스님이 잘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학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저 동양학 공부 이야기가 좋긴 한데 실제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동양학 공부를 하면서 그 벌어지는 어떤 갈등, 슬럼프 이런 거에 대한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나 10간 12지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간 12지지를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들이나 과거에 우리 지금 생활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도 뭐 갑이니 을이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서술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물론 이 중에서 갑서부터 무까지는 양의 기운이고 기서부터는 개까지는 음의 기운이고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주어진 칼럼에 하나씩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